잇몸이 특정 치아만 내려간 경우를 또 이제 사진에 보여드리면, 이분은 30대 여자분이셨는데, 예, 눈으로 보면은 이 치아가 안 좋은 게 확연히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 이 치아는 점점점 잇몸이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빼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뿌리가 다시 뼈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치아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완전하게 커버되지 않은 부분은 잇몸 이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은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들 이제 뭐 충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잇몸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에 이게 이제 잇몸 치료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잇몸 치료뿐만 아니라 교정 치료를 해주는 게 그 치아를 더 오래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잇몸을 더 건강하게 더 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교정을 치료하는 어떤 치주 교정이라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4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치주 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치주 교정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잇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잇몸은 사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간혹 선천적으로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은 관리가 너무 안 되거나 하면은 잇몸이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잇몸이 안 좋아지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이를 빼고 또 임플란트로 가야 되고, 이런 힘든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풍치가 이런 거에 해당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특별히 다른 이슈 없이 잇몸만 조금 안 좋아진다 하면은 이거는 잇몸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잇몸 치료를 해서 가능한 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게 주기적인 체크를 하면 되는데, 간혹 이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치아가 같이 움직이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잇몸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치아가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래 앞니가 점점점 이렇게 겹치면서 틀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니가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뻗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왜 내 치아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지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이제 주소를 갖고 병원에 내원하신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잇몸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건데,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점점 내려가니까 이 치아들이 이제 씹는 힘이나 저작하는 힘이나 생활 속에서 힘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벌어지는 방향으로, 누군가는 틀어지는 방향으로, 누군가는 뻗치는 방향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잇몸 치료를 해서 일단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미 움직인 치아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게 벌어지고 틀어지면은 점점점 사용을 하면서 얘네들이 더욱더 벌어지고 틀어지고 뻗치는 방향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되게 되고, 자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씹으면서도 과하게 컨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교합성 외상이라고 드는데, 교합성 외상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치아는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잇몸 치료만 한다고 해서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지가 않고, 다시 움직인 치아를 원위치로 돌리는,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간단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치주 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주 교정은 크게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잇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치아들이 이제 틀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먼저 이제 잇몸 치료를 선행을 해서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틀어지거나 벌어지거나 뻗친 치아를 다시 재위치를 시키는 교정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물론 이제 모두에게 가능한 건 아니죠. 교정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여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잇몸이 많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치아만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예전에 교정을 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치아가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고 치아 뿌리가 뼈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떤 특정 치아만 엄청 퇴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 교정을 통해서 이 뿌리를 다시 뼈 안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잇몸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식하는 그런 교정을 먼저 하고 잇몸 치료를 하는 그런 순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치아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먼저 하고 교정 치료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유지하는 방법을 하고, 만약에 어떤 특정 치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쩌면 교정이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간단한 사례로만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50대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사진에서 보면 치아가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 이제 꽤 많이 벌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은 잇몸이 안 좋은 게 이제 주소가 아니고, 나는 이 벌어지는 공간이 신경 쓰인다, 심미적으로 웃거나 말할 때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오셨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히스토리를 테이킹 해보면 예전부터 벌어져 있던 게 아니고 원래 괜찮았다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갑자기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신경이 쓰이시니까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벌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더 나빠지지 않게 잇몸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를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그쪽 부위에서 많이 소실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분은 사진을 봤을 때는 조금씩 그 송곳니 쪽이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 송곳니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마침 또 아래 임플란트가 있어서 임플란트랑 교합성 외상이라고 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뼈가 녹고 이가 뻗치면서 벌어진 그런 과정을 겪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송곳니를 오랫동안 쓸 수 있냐, 왜냐면은 교정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수년 안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 하면 또 그럴 바에는 임플란트로 처음부터 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그래도 쓸만하다 하다면 이제 잇몸 치료를 먼저 해서 건강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닫고 너무 과하게 닿는 컨택을 안 닿도록 이 송곳니를 조금 위로 다시 올려주면서 원래 위치대로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진에서처럼 좀 보기 좋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보다 이런 교정을 많이 접하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조금 더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이제 수명도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40대, 50대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번거롭게 교정까지 하냐, 나 그냥 일단 쓸 때까지 쓰다가 그 뭐 빠지면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40, 50대면 너무 한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내 치아를 쓰고 싶은 열망이 있고, 내가 만약에 교정이 가능하다면은 이거를 심미적으로도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치주 교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치주 교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심미적인 걸 목적으로 하는 교정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다면, 뭐 1, 2년이 걸린다 하면은 그것도 부담이 되죠. 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잇몸에도 치아에도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데미지가 0은 아닐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주 교정이 장점을 가지는 경우는 얘네들은 뭔가 교과서적인 완전한 교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교정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문제없는 선까지 원하는 것만 얻어서 수개월 내에 이 치아를 오래 쓰고 심미적으로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선을 목표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또 무리가 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하는 것이 꼭 득일까 식일까, 기간과 또 뭐 비용과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의 케이스로 말씀드린 잇몸이 특정 치아만 내려간 경우를 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은 30대 여자분이셨는데 눈으로 보면은 이 치아가 안 좋은 게 확연히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 이 치아는 점점점 잇몸이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빼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이기도 하고 앞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으면은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오신 건데, 잇몸이 내려간 이유를 진단을 해보면, 찍어보면 이 뼈가 워낙 얇아가지고 그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 밖으로 치아 뿌리가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쪽 잇몸이 이제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치은 이식이라고 잇몸을 덮는 치료가 있는데, 잇몸을 덮는 치료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뿌리가 다시 뼈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치아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교정을
대략적으로 한 뭐 9개월 정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 부분만 개선을 얻자 해서 아래만 부분적으로 교정을 해가지고 6개월 때 사진을 보면은 그래도 잇몸이 조금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교정이 끝났을 때 보면 처음보다는 잇몸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완전하게 커버되지 않은 부분은 잇몸 이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은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거 이제 잇몸 이식의 그림인데, 이제 잇몸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또 이제 치주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제 협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잇몸을 입천장에서 조금 떼와서 이식하는 부위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꼬매가지고 고정을 하는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술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술식까지 하고 나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 치아와 동일한 잇몸의 높이를 회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뿌리를 뼈 안에 넣기 때문에 잇몸 이식까지 하고 나면은 아주 오랜 기간 건강하게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